안녕하세요. 저는 무공이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달 5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공이 청취자분들은 부모님과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분의 1이 지났네요. 지금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무지개 및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이 서울의 1.3배로 어떤 지자체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화성은 도시와 농촌, 바다가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화성의 농촌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창문아트센터의 박석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문아트센터 박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색다르죠,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창문아트센터를 모르고 계시는 화성 시민들이 계실 거예요. 화성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창문아트센터가 어디 있고 뭐 하는 곳이야? 라고 궁금하실 텐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문아트센터는 24년 전에 폐교된 창문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저희와 같은 예술가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면서 창문아트센터로 개칭을 했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마을과 또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은 솔직히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근데 예술이 마을에서 이렇게 입혀진다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알고 있는 예술은 왜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그런 작품들을 대중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보통은 인지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그리고 마을을 또 예술로 이렇게 뭔가 물들인다는 자체의 행위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또 그 시작을 하셨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셨는지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말씀대로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서부터 마을을 생각하고 창문아트센터에 입주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술가들은 그곳에서 남의 간섭을 안 받고 예술가들끼리 교류하면서 우아하게 작업만 하려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주변의 여건들이 예술가들이 홀로 작업만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학교가 사라지고 거기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좋은 감정일 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과 또 농촌과 이런 현실을 예술가들은 전혀 몰랐었고 또 마을은 예술에 대해서 또 전혀 모르시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었죠,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마을 주민들도 이제 저희들을 서서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들과 마을이 어떤 공통 분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점들에 인제 이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인제 머리 맞대고 인제 뭐가 서로가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세월이 흘러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뭐 친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들 미술 쪽에서도 이제 환경 미술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작품을 하기도 하지만 또 환경이라는 게 또 저희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환경이라는 의미가 더 다가오는 거죠, 인제. 환경이 살아있는 공간이었었고 지금도 인제 그린벨트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연 미술전처럼 그렇게 자연을 대상으로 아니면 자연을 매개로 해서 매년 전시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제 행사들을 가지고 있죠. 마을에서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예술적인 차원보다도 친환경으로 어떤 소득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제안들을 했었어요.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오리 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마을 청년회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쌀들을 저희가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들까지 맡아서 해봤었는데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쌍방 간의 어떤 우여곡절이 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시간이 24년간 흐르면서 정리될 수 있었던 게 저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림 아니면 뭐 작품 예술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을 매개로 해서 뭔가를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축제도 이제 친환경 축제, 물론 지속협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축제를 14년 동안 무공해, 그러니까 쓰레기 없는 하루 그러한 축제들을 주민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하고 주민들이 농사지은 그런 물건들을 또 판매도 하고 직접 또 비빔밥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또 대접하기도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매니아가 돼서 이제 매년 또 찾아오는 그런 이제 선순환적인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동참을 하는 창문아트센터에 아니면 창문아트센터가 마을로 흡수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긴 했는데 세월이 24년 흘렀잖아요. 이제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연세가 드시고 우리들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다들 귀찮아하세요.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 마을이란 그냥 물 흘러가듯이 뭔가 그대로 있는 것도 마을이 어떤 존속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서 사업하고 교육받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 지금 마을 분들이 사시는 걸 보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는 마을에 토론도 일어나고 언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의견들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좀 자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만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그냥 마을 잔치, 축제란 단어도 안 붙이거든요. 그냥 마을 잔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구조로 가자. 그렇게 즐기다 보니까 다툴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마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건 좀 불편하니까 조금은 좀 해보자. 그러면 시작을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우면 행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다오. 그러면 또 그렇게 도와들 주세요, 이제. 이런 게 마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게 마을이 아닌가. 저는 이제 변화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마을이 변해가고 뭔가 좀 편리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을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흘러감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평화롭게 사는 그 모습들이 마을이 아닌가 싶어요. 화성의 그 남양에서도 또 수알이라는 또 시골 마을에서 마을 활동가로 또 예술가로 또 이 마을의 변화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함께 하셨던 지금의 소회는 마을은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지금의 평화로움을 또 즐기는 조차도 마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그 책자를 얼마 전에 봤어요. 거기에 박석윤 센터장님이 나는 마을에 또는 창문 아트센터의 잡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왜 본인을 작가라고 이렇게 칭하셨는지 또 그것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저는 창문 아트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제 스튜디오에서 그냥 그림만 그리는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타인과의 어떤 대화를 단절하고 그냥 내가 어떤 감정의 배설물들을 끄집어내서 그림을 그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 놓듯이 감상하세요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냥 내 작업만 우주를 담고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고 이제 모든 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창문 아트 센터에 들어가서 지역과 주민과 탁 부딪히고 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소통을 공부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정말 견뎌낼 수 이제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농촌이라는 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그림만 그릴 때는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림만 그렸으면 됐거든요. 이제 근데 남의 건물, 그러니까 마을의 정말 중심적인 건물에 들어가서 나만 거기서 그림 그리면서 살겠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는지를 나중에서야 이제 들어가서야 이제 커다랗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못 살겠구나.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상황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었고 또 많은 작가들이 함께 했었었고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배운다라는 게 뭐냐면은 부딪혀 보고 어떻게 보면 야단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고 제시받고 또 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지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정말 많은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너무 몰랐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농촌보다도 그분들의 생각을 몰랐던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24년 동안 살면서 아침에 딱 나면 뭘 쳐다보면 보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그 전날은 일기예보를 듣고 제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이 얘기하고 이분들 생각을 먼저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농촌에 들어가서 귀촌을 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 공부를 다시 했다.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 선생님에게 수아리 그리고 창문 아트센터는 시골 마을의 변화이기보다는 변화도 물론 있었겠지만 선생님 본인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만 변화했을까요? 저는 마을의 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선생님과 24년을 보내셨던 마을의 분들도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선생님? 그 이제 마을 활동 중에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워낙 저희들이 이제 문외한이었었고 처음에 들어가서 마을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제 정체성이 혼돈이 오니까 나중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도대체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잡가라는 게 거기서는 그림만 그려 가지고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거기는. 근데 이 마을 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은 이분들은 다 능통하세요, 진짜. 하다못해 잡초를 하나를 뽑으려고 그래도 예초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걸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니까 다 도움을 처음에는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예초기 쓰는 법, 또 주변에 뭔가를 또 이제 용접하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저기들을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대단한 스승들을 만났다.'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배우고 지금 그분들한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창문 아트 센터를 이렇게 운영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잡가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그 잡가의 내용 중에 거기서 배운 그 정말 이게 어정쩡한 기술을 가지고 또 제 작업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는 지금 용접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평면 회화를 물감을 가지고 작품을 했던 저로서는 이게 차원이 한 단계 달라지거든요. 2 차원에서 3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인제.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기술을 배웠잖아요, 인제 이게. 그래서 '대단한 스승들을 만났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잡가라는 그런 내용도 인제 자주 인제 쓰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소외 지역이잖아요. 인제 거기가 정말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영화 한 편을 인제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큰 비닐하우스에서 인제 축제를 하면서 인제 영화 한 편을 인제
그때 당시 태극기였던가 아무튼 이제 한국 영화를 틀어드렸는데 할머니 한 분이 시집 오셔가지고 영화를 처음 보신대요. 큰 스크린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뒤에서 보니까 주무셔요 이제. 조금 틀고 나니까 이제 그만큼 사실은 문화의 어떤 소외지역이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공연팀들도 파견을 해주고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또 전시회도 하고 또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모시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지금 이장님도 이제 저하고 같이 농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을 교육을 같이 다니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을을 알아야 되지만 그 마을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른 타 지역의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좀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마을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교육을 참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이제 선진지 마을도 가고 또 교육도 받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지속협에서 하는 마을 코디네이터 그런 교육들도 받고 다녔는데 저랑 교육 받았던 그분이 2년 3년 2년 전에 이장이 되셨어요. 이제 근데 그 배운 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장님이 모든 마을 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회의도 하고 이러니까 마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는 이런 것들이 잡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온라인에다 다 공유를 하고 그거를 개방을 시켜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마을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너무 재밌는 게 요즘에는 그 마을 분들한테 보내는 그 SNS 안에다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서 농협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거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 그러면 농협장이라든가 이분들 우리 마을의 상황들을 매일 아침 그거를 받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이제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마을 분들은 의견들을 또 올리면 이장님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사람들과 논의하고 행정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힘이다, 정말. 그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너무 이제 많은 혜택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마을 회의를 별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SNS가 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거기다 쫙 올려서 그 전에는 모이면 회의가 정말 오래 가고 꼭 끝에는 이제 그 막걸리 한 잔씩들 하시고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분들은 또 언쟁이 있으시고 이제 이런 구조로 항상 갔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해지셨네요.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막 이렇기 때문에 저희 마을은 쓰레기 없는 제로 마을, 쓰레기 제로 마을 교육도 다 받으시고 또 그 이제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한 10여 년 동안 정보화 마을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정보화 마을도 운영을 해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교육들을 받으셔서 저희 마을은 여타의 마을보다도 아마 조금 자부하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교육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들은 또 쉽지 않은데 실천에 옮기고 계시고 그것들을 지속해서 24년간 이렇게 쌓아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24년을 보내셨을 때 이거 정말 나에겐 또 기억에 남는 또 농촌과 또 예술가로서의 나의 어떤 활동이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저희 이 센터에 오시면 들어가는 현관문 옆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폐교될 당시 졸업생들이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이제 그래서 비석에다가 2000년에 폐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20년 뒤 2020년 8월 15일 10시에 만나자 이렇게 이제 그게 적혀져 있거든요. 비문에 이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네들의 어떤 희망 편지라든가 소망 편지들을 담았어요. 이제 타임캡슐을 묻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죠. 근데 2020년 10월은 다가오고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거기 졸업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을 모았어요. 이제
거기 마을에 있는 졸업생들을 모아서 준비위원회를 좀 꾸리자 해가지고 한 6번 정도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타임캡슐을 봉인을 해제하는 그런 행사를 좀 갖자.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체 주민은 다 모시지는 못했지만 일단 졸업생들한테는 다 연락을 좀 하자. 거기가 43명일 때 폐교가 됐었는데 총 재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재학생들이 43명일 때 폐교가 됐는데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25명 이상이에요. 정말 많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안산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정년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오시고 이제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일부 마을 주민들 해서 이제 그런 행사를 갖게 됐는데 이제 너무나 뜻깊은 행사들이었죠. 그래서 전시장에 저희들 갤러리가 있거든요. 이제 갤러리에 그 타임캡슐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다 전시를 하고 그 폐교될 당시의 모든 자료들이 남양초등학교에 건너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졸업생하고 저하고 이제 몇 명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상장이라든가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여러 가지들을 거기서 이제 빌려서 가지고 와서 또 전시도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뜻깊게 보냈는데 한 3년 동안이 그 공간이 이제 타임캡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그대로 이제 그냥 개봉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 액션이 없어서 작년에 2023년도에 앞으로의 10년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걸 정한 게 주민분들은 연로하셔서 이제 20년, 30년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참여를 못 하실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10년 뒤에 다시 어떤 그런 희망들을 한번 담아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2023년도 11월 달에 그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23년의 기억을 전부 다 요즘은 이제 그 기계가 발달이 돼서 웹 하드에다가 이제 외장 하드에다가 이제 그거를 수천 장의 사진 자료와 회의 자료 아니면 뭐 축제 자료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다 집어넣고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타임캡슐에 넣어서 그거를 마을 주민들과 또 예술인들 또 지역에 또 관계되는 분들 오셔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그 행사를 작년에 했었죠. 아마 선생님도 작년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우위가 있는 행사였었다. 예술가로서는 둘째치고 저희가 23년 동안 그 학교를 빌려 쓰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은 그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아왔던 모든 자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소장을 함으로써 10년 뒤에 누군가가 그걸 꺼내 보면 그 이전에 24년과 또 10년, 34년의 어떤 추억들이 다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너무나 좀 저로서는 뜻깊은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작년에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진행도 도와드렸었는데 벌써 이렇게 33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설까 그것들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예술가이지만 마을에서 아주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는 마을에 중요한 일원이시라는 느낌 그리고 마을 사람으로 그냥 수아리 주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그 앞으로 이게 마을은 점점 약간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연세가 더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고민하시고 대안점을 찾아가고 계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그 주변에 이제 새솔동이라는 신도시가 생겼고 또 그 옆에 제2 새솔동이라는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그린벨트라는 자연이 살아있고 이런 곳이 너무 좋긴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일종의 화석화되어가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이제 그곳이 좀 뭔가가 개발 제한들이 좀 풀려서 땅값도 좀 올라가고 집도 좀 넓히고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외지인들이 이제 들어오세요. 살려고 집을 짓고 이제 살려고 들어오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은퇴들 하시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사실은 먹고 살 일이 농사 외에는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조용히 살려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마을이 더욱더 돼가는 상황들이거든요. 뭔가 마을 분들의 생각은 이 한쪽에서는 또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한쪽에서는 또 이제 그냥 그린벨트에 이렇게 조용히 이 자연 속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갭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사이에서 농사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연세들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논이 밭으로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경치하고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10년 마을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훌쩍 다 지나가가지고 마을의 지형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또 사실은 그거를 주도하는 세대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마을 계획을 또 한번 다시 이제는 새롭게 다른 차원에서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사를 오신 분도 새로 이사를 오신 분도 같이 살았던 그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새로운 마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만치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럼 누가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 지점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여전히 있으시네요. 선생님 24년 이제 희노애락을 마을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마을 공동체가 저희 이제 화성에서도 시작된 게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마을 공동체가 있기도 전에 24년 이제 농촌의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도시에 또는 농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나의 경험을 조언해 주신다면 마을 활동은 이렇게 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좀 더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배로서의 조언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글쎄요, 뭐 지금도 이제 마을 활동을 잘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대신에 경험치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 마을 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나름의 지도자분들께 사실은 좀 해드릴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마을에서는 꼭 한두 분들만 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특히나 농촌 쪽은 이제 농어촌 쪽은 되도록이면 말을 좀 많이 줄이시라 지도자들은 그리고 많이 들으시라 그리고 그 듣고 그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은 뒤에서 안 따라주는 거고 이제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또 생기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 마을이 융합이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조그만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예산이 그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불화도 정말 많이 나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업 이런 거보다는 마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고 이게 정말 외부의 힘이 좀 필요하면 그러한 외부의 힘을 좀 빌릴 수 있는 마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좀 고민도 좀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공모 사업 그러면은 이런 걸 해보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지도자 몇 분이 이제 다르륵 써서 이제 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원금이 조금 나가면 그거 가지고 또 다툼도 생기고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빼고 그냥 마을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10걸음이 필요한데 한두 걸음은 스스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다음에 8걸음이 좀 뭔지 고민도 하고 외부에다가 도움도 청하는 게 그게 낫겠다. 근데 지금은 구조가 10걸음부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외부에다가 10걸음을 다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를 겪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셔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리더는 찾아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혹시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선생님 말씀을 꼭 새겨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활동가로서의 선생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술가로서의 앞으로 선생님의 또 계획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그 예술가로서의 선생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딱히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도요. 이제 저는 그림도 그리지만 이론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여러 가지 또 관심이 많은 작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무슨 딱히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책도 계속 읽고 작업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그 꾸준히 해 나가던 작품이 좀 어느 정도 쌓이면 개인전도 좀 열고 싶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시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외부 일을 약간은 좀 줄이고 사실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가 머릿속이 많은 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 작업 예술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데는 명상 생각들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센터에 앉아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오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식년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 코로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었거든요. 안식년처럼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커다란 전시에도 또 초대받아서 전시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아직까지 생각들이 좀 정리할 수 있는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천천히 열심히 살면서 그게 또 모아지면 전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조용조용하게 열심히 살던 대로 살자 이런 그냥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사셔서 그런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선생님의 편안함에 물들어서 선생님 옆으로 자꾸 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게 창문아트센터의 박석윤 선생님의 또 예술가로의 또 생활, 또 삶, 그리고 마을 활동가로서 농촌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창문아트센터의 박석윤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제 주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인 것 같고요.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 구조를 보면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이렇게 돼요. 이제 근데 그 원상복귀가 그대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약간의 변화들이 좀 있는 그런 원상복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자라는 게 그냥 조용히 하늘만 쳐다보고 살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월이 좀 흐르면 다시 뭔가 변화가 조용조용하게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자신한테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실하게 잘 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실히 잘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다가 또 시간이 또 물처럼 잘 흐르면 어느덧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모습의 나로 또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을공동체 무공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박석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문아트센터 박석윤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5월이면 정말 많은 마을의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겠죠? 다음에는 또 다른 빛깔의 공동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